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모시고 예. 또 현재 2차 전지 현황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될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막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막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조정을 받아서 사실 지금 뭐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 이렇게 또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 주요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 잔고가 지금 대략 한 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그때 상한가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상한가 거의 다 쳤으니까 30% 다시 올랐으니까 하루에 그러면 1조 8천억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매도 이제 쳤던 애들이 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둬서 우리가 진짜 그 공매도 금지돼서 이제 공매도 돼 있던 거 계속 이제 갚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갖고는 뭐 하루에 1조 8천억씩 해갖고 며칠 가면은 뭐 수십조 원 될 거잖아요. 뭐 이제 10조, 20조 이렇게까지 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7월 말에 7월 26일 날 이제 그 고점 찍을 무렵에 홍콩의 그 롱숏 하는 사모펀드 3개가 실제로 이제 파산했고 관련돼서 이제 그 롱숏 하는 펀드 매니저들 수백 명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한국에도 많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싱가포르 다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걔들이 심기일전해갖고 이제 금융당국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증권사들. 이제 다 이제 연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하고 친한 이제 기자들을 다 연합해서 그 찌라시를 이제 뿌려갖고 이제 금감독원에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조사가 시작됐고 예, 그 다음에 뭐 신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아저씨 말 믿고 에코프로 샀더만 반토막 났다. 아, 그 기사 타이틀 많이 봤어요, 진짜. 핀플루언서 주의보 이래가지고 예, 맞아요, 네. 예, 배터리 아저씨나 김정한이나 뭐가 다르냐. 아,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사실 이제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그 결과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제 그 최고점 대비해서 그 반토막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이거 뭐 시장이 이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정치권 움직여서 현 집권 여당에서 이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지를 갖고 공매도를 일단 전면 금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정책 방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7월 8월 달만 해도 그 8월 초만 해도 이제 금감원의 입장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테마주 초전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테마주에 이제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몰려갖고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그 신용도 안 주기 시작했고 뭐 각종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네. 예 8월만 해도 이제 되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11월 지금 오늘이 22일인가요? 23일. 23일. 예, 23일 현재는 완전 그게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입장을 완전 180도로 다 바꾼 거고요. 이제 뭐 금융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입장을 지금 180도 지금 바꾼 상태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완전 개벽한 건데 그 이제 두세 달 동안에 그렇게 개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고요. 아,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의 이제 포지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공매도를 지금 전면 금지를 시켰는데 오히려 공매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증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계되어 있는 이제 기레기들까지 다 연합해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한 거에 대해 갖고 뭐 외국인들이 다 떠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할 거다. 이러다가 이제 IMF를 맞을 수도 있다.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회적인 방법의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 제도나 이제 유동성 공급자 제도,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찍어 누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여야 될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28일까지 이제 그 시장 조성자와 이제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지를 이제 금감원에서 들여다본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들여다보면은 불법적인 사항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공매도하는 것도 다 금지를 시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상황이 180도 바뀌겠죠. 그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노응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에 숏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싸돌아 다니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반대되는 형태의 시장이 이제 12월부터는 펼쳐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그 거품주였던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폭락하게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억지로 찍어 눌러서 이제 그 펀더멘탈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저렴하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특히 배터리 8종목을 위주로 하는 이제 이런 주식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장이 12월 달부터 펼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그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잡고 제도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개선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약간 반도체 롱이라든지 2차전지 숏을 쳤던 세력들의 그런 수급이 꼬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쇼커버를 해야죠. 지금 하라고 지금 정책 방향을 잡은 건데 지금 안 따르는 거잖아요. 안 따르고 지금 버티고 개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 공매도 때문에 가격 기능이 지금 왜곡이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고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지금 6조 원의 이제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는 이제 불법 공매도 카르텔, 특권 카르텔 이제 일당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는 꼴이 될 거고, 사자가 물어 죽이겠죠.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다음에 실제로 약간 숫자가 나올 만한 로봇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좀 이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2차 전지 주식들이 공매도 금지로 한 하루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뭐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거 현황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현황도 뭐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쇼커버가 좀 잘 유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답하죠. 일단 뭐 업황 안 좋으니까 주가 빠졌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자고 일어나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도 난리라면서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마저도. 물론 중국은 워낙 그렇게 중국 정부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나오는 좀 성장은 전기차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침투율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빠르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처한다. 안쪽에 대한 정부 입장들 그대로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서 우리 차 팔게 되면은 오히려 보조금까지 주어지는 상황 쪽에서 거기 나갔을 때 훨씬 더 싸게 아니면 그냥 가격을 후려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좀 차량 구매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마당에 이런 경쟁력 있는 차들이 중국 차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분 나쁘죠? 기존 그리고 거기다가 다 자기네가 그 전기차는 구축하기 시작하는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장벽을 치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또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더 치고받고 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리튬 같은 경우 리튬 가격들이 계속 그 공급 과잉 쪽으로 가고 잘 안 팔려서 전기차가 재고가 나와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어떻게 리튬 가격이 반등해서 다 같이 소재 가격도 쫙 올라갈 수가 없겠죠, 지금은요. 그런 업황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악입니다. 최악의 국면인데 이게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고 전기차 이제 끝났고 다 이제 지금 뭐 현대차가 얘기하는 그리고 또 도요타가 가만 보니 내가 위너지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맞아요. 네. 하이브리드 쪽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뭐 또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는 게 이게 진짜일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진짜 끝났는지 이게 제일 핵심인 거겠죠. 맞아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은? 아니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중간에 겪는? 부침. 예, 맞아요. 부침 그런 거? 네. 부침개가 먹고 싶습니다. 예. 네. 점심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굴곡이 산업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나오는 이제 어떤 굴곡 쪽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했던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재고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P가 모두 떨어지는 구간들 거기다가 위축까지 Q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실적이 될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 아까 떨어졌던 P 쪽을 볼게요. 그러면 리튬 가격들이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변화가 나야 되냐면 그 재고가 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에서도 보셨잖아요.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데 가동률 줄여. 광산에서 지금까지 인부가 10명 일했다. 그러면은 5명 쉬어. 그냥 한 몇 달 동안 쉬어. 지금 그거 가지고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쌌지 마. 라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업황이 바닥이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쌀 때 좀 사겠죠. 그럼 쌀 때 이렇게 쫙 사놨다가 그거를 이제 야금야금 사서 비축했다가 혹시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싸게 조달한 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정돼서 비싸게 팝니다. 이렇게 되면은 업황이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재고 같은 경우도 싸게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생각보다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P가 떨어지는 구간 쪽에서는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쪽이 이런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고 턴하기 시작해서 약간 확장되는 구간 쪽에서는 어느 것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구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서는 더 안 좋아지는 게 지금 계속 라인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가뜩이나 매출이 확장되면서 비용들 많이 떨고도 그래서 우리 영업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이게 설비 투자 끝나고 나게 되면 이만큼 돈 벌 거예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까지 가셔야 된다? 판검이죠. 그러면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겠죠. 이런 쪽에 한계를 보게 되면 지금은 가장 안 좋을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안 좋을 때니까 지금 계속 모아. 저는 이거보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저거 답답해 죽겠는데 뭐 할까? 근데 구세주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에코프로 계열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옹달샘? 예,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아시스라든지. 에코프로 오아시스 머티. 네,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봐야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 거고 차라리 이렇게 새롭게 나온 종목 가지고 배팅을 해보자. 그쪽에서 그렇게 돼가는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아까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이게 지금 시총이 지금 벌써 9조, 이제 거의 뭐 10조 넘어갈 10조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가격은 15만 원대 어느 순간 상장하고 이때가 3만 6천 원대인가? 그때 들어온 게
14만 원입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게 고목가가 그때도 그랬었죠. 청약했는데 갑자기 4주 더 줘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어우,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나오자마자 이 어디야? 그러면 25% 30% 나왔을 때 다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 손해볼 뻔 했는데. 라고 했던 걸 다 받고 쭉 움직이다 보니까. 야. 네. 그때 한 4만 원대 팔았던 게 지금 앞에 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1년 전까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단면인 것 같고요. 예. 저도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갖고 내일까지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워낙 강하니까 지지권 지지하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죠. 보면은 일봉도 몇 개 없어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내려오는데 지킵니다. 이런 것들. 아이고 또 내려오는데 또 지킵니다. 이런 거 따라가 보는 거죠. 이런 짧은 매매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또 그렇다가 내일 같은 경우는 시도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이 끝까지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가 거래가 쫙 늘어난다. 그러면 부담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보자,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가 아니라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중에서 에코프로 BM 중에서 뭘 사야 되지라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에서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확실한 쪽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10%나 아니면 20%씩 팔아다가 남은 자금 가지고 이걸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숨통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 계속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매매를 했던 간에 그래도 조금 돈을 벌었겠죠. 번 거 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어떤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된다. 글로 들어가겠죠.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트레이더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다음에 최근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과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2차 전지 전반의 밸류체인을 다 박살내는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맺는 거의 1순위였어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리튬 가격은 거의 지금 9개월째 우려먹는 이 안 좋은 악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 수산리튬 평균 가격이 올해 1분기 때 킬로그램당 75불이었다면 2분기 때 45불로 떨어졌고 3분기 때 킬로그램당 35불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2월 5일자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거의 뭐 20불 후반? 25불 정도까지? 이거는 3분기 그러니까 평균 누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산리튬 가격이 거의 역대 최바닥 올해 최바닥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떨어진 금액으로 치면 반토막도 더 났죠. 50%, 57%, 60% 가까이 났고, 말씀 주신 대로 양극재 수출액, 수출량, 수출 금액 다 많이 빠졌는데, 수출액은 역대 월 중에 최고로 2자릿수 이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7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월 대비 28%가 빠졌고요. 수출량은 18,000톤으로 전월 대비 22%. 그래서 수출액도 28%, 수출량도 22%니까 20% 넘게 빠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 수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킬로그램당 40불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킬로그램당 수출 가격 40불도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 7.4%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면 40이니까 원래 NCM이 대략 53에서 55고 NCA가 대략 50에서 55불이니까 거의 30% 넘게 빠진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졌고, 그러면 회복이 될 거냐 당장 4분기에도 양극재는 12월 달 올해 지금 12월 달도 전 분기 대비해서는 대략 15%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이제 그야말로 양극재 가격이 바닥에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량도 10월 달 들어서 최저치인데 요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차 출시가 연기된 부분이랑 전기차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부분인데 북미 물량은 그 UAW 파업이 일부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1분기에는 그 전방업체들이 재고를 상당 부분 소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회복에 대한 가시성 나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IRA 수혜를 받는 완성차는 내년에 살려고 미뤄놓은, 그러니까 안 사고 기다린 대기 물량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말고 내년에 사면 내년에 사는 즉시 바로 7,500불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바로 꽂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중에 일부 테슬라도 있고 포드 GM 있는 포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1분기에 많이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내년 1분기면 하락세를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 양극재 가격은 올해 하반기 4분기 12월 달에 아마 최저치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거는 상당폭 많이 줄어들 거고 10월 달께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많이 빠졌다. 왜냐면 수출액도 28% 전 월 대비 이렇게 20% 넘게 하락한 건 처음이고 수출량도 전월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대구하고 포항이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대구 하면 LNF고요.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물량이 일부 있습니다. 보시면 양극재 포항 물량이 수출액은 40% 빠졌고요. 상당히 많이 최고로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수출량도 38%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수출 가격은 그나마 선방에서 3%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대구가 포항 못지않게 빠졌습니다.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일부, 대구는 LNF고 100%인데 수출액 35.7% 빠졌고 수출량 31.1% 빠졌고 가격도 6.6%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입니다. 청주는 대구랑 포항에 비해서 훨씬 선방했는데요. 수출액은 11.8% 빠졌고 수출량도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가격은 11.3% 빠져서 청주가 좀 가장 선방했다. 그리고 NCM하고 NCA 따로 분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NCM 같은 경우는 수출액 28.8% 빠졌고 수출량 23%. 이거 거의 보시면 역대 최대치로 많이 빠졌습니다. 수출액도 역대 최저치, 수출량으로 봐도 9월 달에 이어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NCA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NCM보다 훨씬 선방이에요. NCA가 그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물량 나가는 게 거의 NCA인데요. 보시면 보통 다 한 자릿수거든요. 4%, 9%, 12%, 8% 올라갈 때도 있었고 21% 올라갈 때도 있었고 45%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25% 많이 하락했죠. 25% 하락했고 수출량으로도 1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NCA가 NCM보다 훨씬 선방한 부분이 있고요. 가격은 8.3%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아마 4분기가 가격이 바닥 찍고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1분기에 회복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수출액, 수출량, 수출 가격 모두 회복될 거고 그중에 가장 가파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역시나 가장 덜 빠진 NCA 쪽에서 가장 먼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NCA를 주력으로 하는 에코프로비엠이 수출 측면에서는 가장 좀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 반등하면은 이게 어차피 미리 사놨던 재고가 매출 맞습니다. 원가에 반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이익률이 확 좋아지겠네요. 그때부터는. 확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비싸게 산 재고를 상당히 많이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코스모 신소재는요. 운이 좋은 건지 뭐 그거 타이밍을 예측한 건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상반기, 중반기부터 신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그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가까이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앞에 거의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빠진 걸로 재고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수주 받은 게 상당 부분 그 악성 리튬 제거가 없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또 방어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방어했냐면 그 단결정 양극재 많이 말씀드렸는데 단결정 양극재가 에너지 밀도도 다결정 양극재 지금 기존에 쓰는 건 거의 90% 이상이 다 다결정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만 이미 아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이니케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LG와 LNF한테 기술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 LNF보다 더 빨리 상용화했고 1분기 때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을 20%까지 올렸고 2분기 때 30%까지 올렸고 가장 따끈따끈한 3분기 때
41%까지 올렸어요. 근데 단결적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 측면도 중요하지만 모든 배터리, 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생산 원가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자재로 받는 그 코스트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 원가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게, 아, 생산 원가를 절감하려면 인건비 줄여야 되고 다 공장 자동화해야겠구나. 그러면 자동화 설비나 로봇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나 로봇은 2차 전지 반도체 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산 원가 절감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회사가 자동화 설비를 하는 회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단결적 양극재가 생산 원가를 6에서 10%를 절감합니다.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거죠. 그 포스코 퓨처엠 단결적 양극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단결적 양극재 생산하는 양만큼 포스코 퓨처엠의 원가는 계속 절감되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박살나든 말든 상관없이 포스코 퓨처엠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업 마진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업체들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익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건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선두권에 나서서 이 단결적 양극재를 상용화하면서, 물론 단결적 양극재 수율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수율을 지금 잡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완벽하게 수율을 잡아서 가동률 85% 이상 나온다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3%대에서 2배 이상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 단결적 양극재를 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선두주자지만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코스모신소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에코프로비엠도 단결적 양극재 매출 비중이 뭐 올라왔다, 그런 이슈나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